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확정 소식에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하락폭을 순식간에 회복하더니 오늘 3,920선까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시간 2.16% 오르면서 3,928포인트 선 최고치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23% 오르면서 8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어제 숨고르기 이후 오늘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3,930선까지 돌파해내면서 현재도 계속 최고치 근처를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두 메이저 주체가 지수 이끌어 나갑니다. 기관이 7,9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도 3,000억 넘게 담아내면서 상승 탄력 불어넣었습니다. 개인만이 1조 넘게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홀로 이끌어가는데요. 1,00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20억가량, 390억가량 팔자세 보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장중 1,440원 선도 넘나들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무역 분쟁 가능성이 완화되면서 환율도 3원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0.04% 떨어진 1,436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이어 원자력 협력안인 마누가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누가는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코퍼레이션 그레이트 어게인의 약자로 정부는 조선업에 이어 원전 분야를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미 에너지부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 원전 수출 담당 과정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한미 원전 협력이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관 장관도 원전 관련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 관련 분위기가 안 좋은 점은 약간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원전 관련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효성중공업이 2.7% 오르면서 190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5.24% 오르면서 8만 3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가 간밤 미증시 훈풍에 힘입어 50만 원 선에 복귀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7%대 강세를 기록하는 등 미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자 SK하이닉스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인텔은 3분기 매출 136억 5천만 달러, EPS는 2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EPS는 월가 전망치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AI와 PC 모두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점이 HBM 수요의 지속성과 범용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의미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소식이 SK하이닉스의 HBM과 범용 디램의 이중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51만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간 6.17% 오른 5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간밤 국제유가 급등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이날 기업 분석 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3분기 강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며 매출은 19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4,407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4,176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인 2,255억 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발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최근 급상승한 점도 정유 부분 재고평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현재 시간 SK이노베이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시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5.94% 오르면서 13만 1,9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1,000조를 넘어서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요.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여부부터 29일 하이닉스의 실적 공개까지 시장엔 다양한 재료들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수가 하루가 다르게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지수가 계속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3,930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자, 4,000포인트까지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7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렇게 저희가 4천 근처까지 올 거라고 상상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텐데 시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쉬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담아야 되는 이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쉬니까 오늘 어제 쉰 거보다 더 많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많은 촉각이 곤두세워지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일단은 하나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도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상회담의 날짜도 이제 잡혔죠. 하나씩 뭔가 해결되고 구체화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도 아마 오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업종은 뭐겠습니까? 조선업종이겠죠.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리포트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CLSA의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드디어 마스가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 협정이 이제 해가 떠오른다라고 CLSA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reak of down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석을 하자면 이 동트기 직전이다. 이제 동이 튼다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선은 협력할 거다, 협력할 것이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주문이나 수주가 딱 나왔던 것은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본격적인 주문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CLSA가 우리나라 코리아 쉽빌딩,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향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프라이스를 23에서 47%대로 다 높여 잡았다라는 그런 리포트의 요약본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경주에 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HD현대중공업, HD현대의 정기선 회장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포럼에 참가해서 기조연설에도 참여하고 많은 기업과 미국의 정부 요인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도 역시 에이펙에 가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분명히 뭔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 접촉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주문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CLSA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가 뜬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동이 트기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브레이크 오브 다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진짜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주문을 할까요? 견적서가 날라올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자,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해군에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타국에서의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조선 발주 개방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존스법과 번스 톨레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법이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존스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 운송용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진 선박만 해운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의 법, 그러니까 자국의 해운과 조선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번스 톨레스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법들이 제한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정하고 있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발자취가 보였죠. 이제는 결국에는 미국 해군이 외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시장에서의 정계, 학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군함을 건조해줄 가능성, 건조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이러면 우리나라 K조선사들,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방산, 이 배를 만드는 비중 중에 뭐 LNG 선도 있고 컨테이너 선도 있지만 이렇게 군함을 건조하는 포션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방산의 비중, 매출 비중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늘어날 것이다. 거의 뭐 40에서 50%까지도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군함을 제조하는 이 상황은 수주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금액 자체도 클 것이고 여기에다가 건조 기간이라든지 앞으로 꾸준하게 사업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K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높여야 된다라고 CLSA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K조선사들, 빅4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시켰습니다. 얼마나 높였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CLSA가 우리나라 대형조선사 목표가를 전부 다 높였습니다.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골랐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높은데 여기에 멀티플을 더 줘서 목표 주가를 84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탑픽이고요. 그다음 차선으로 하나오션 줬습니다. 하나오션도 역시 멀티플 높였고요. 17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밑단에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60만 원 언저리까지 목표 주가,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삼성중공업은 3만 원 근처까지 역시 멀티플 높였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해외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식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해외 리포트들이 전망이 맞아 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주문하는 코멘트나 뭔가 사인을 줄지 시장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지 저희도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모바일 디램 공급 확대 요청을 받았다. 내년 2분기 공급 물량만 LPDDR5X 기준 약 1,300만 개에 달하며 삼성은 10나노급 5세대 디램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애플 물량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AI 기능이 본격 적용되며 디램 용량이 8GB에서 12GB로 늘었고 차세대 아이폰 18은 일반 모델에도 12GB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하고 삼성의 애플향 디램 점유율도 확대됐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1B 디램을 HBM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HBM3N 1A, HBM4N, 1C 디램을 활용해 1B 디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수율 문제도 해소돼 애플의 요구에 대응할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모리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 속에 애플뿐 아니라 빅테크들도 디램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주요 업체들은 4분기 모바일 디램 가격을 20% 이상 인상했고 증권가는 HBM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며 디램의 장기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코스피가 신고가를 행진을 펼치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뭘까요? 함께 찾아보면서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이 꼽은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용광로가 보입니다. 철강주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팀장님, 철강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제재도 봤는데 유럽의 뭐 제재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철강? 우선은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데 네. 이제 순환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섹터들이 점차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쵸.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반등을 하고 있고 석유화학 관련된 sek터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이 이제 바닥에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철강 관련주들이 유독 많이 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5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단 최근까지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이 철강을 감산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철강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유래들지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저가 물량으로 계속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뭐 미리 좀 단도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유는 무관세 관련된 수익 쿼터 절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초과 물량 관세에 대해서 50% 관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부 쪽에서 일단 내수에 대한 철강은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본산이나 중국산에 대한 열연 강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순환매적인 차원 그리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에 철강이 다시 좀 붐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철강주 사실 뭐 오늘 최근에 우리 시장이 웬만한 업종이나 섹터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철강만 정말 최근에 관세, 미국에서도 관세, 유럽에서도 관세, 여기에다가 중국에 치이고 이러면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뭐 꿈틀꿈틀하고 있긴 합니다. 철강주들이.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철강주들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29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또 알래스카 관련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넥스틸을 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알래스카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가스관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스관에 필요한 강관을 주로 만드는 업체다. 그런 점에서 일단 넥스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이제 철강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회사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단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4년간 한 26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직접 철강을 생산을 해서 고스란히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일원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0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 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출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제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넥스틸과 현대제철 두 종목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이 둘 다 있는 종목이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현대제철은 다음 주에 또 실적을 보면서 한번 철강 업계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철강주 중에 가장 좀 그래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탑픽 종목으로? 뭐 아무래도 뭐 이 종목이죠. 포스코 홀딩스. 네네. 예, 뭐 마켓쉐어 대장이죠. 1위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이 2차 전지 소재와 많이 연계되어 있는 쪽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밀이라든지 이 포스코 자체에서도 이 뭐 리튬 관련된 부분에 직접 추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뜬금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이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1분기 정도 수준의 철강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이 부담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1만 9,500원인데 31만 뭐 4,000원, 5,000원까지, 31만 1,000원까지 네.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들을 다 돌파한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6천 원 정도는 한번 지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철강 업계의 모멘텀도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또 2차 전지와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불 뿜을 때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 과연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플러스 알파 2차 전지 엮여 있는 모멘텀으로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강 섹터를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손찬현 팀장이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뭐 요즘 뭐 자동차주들 뭐 대형주,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보지만 부품주도 보고 지금 자동차 단에서 전부 다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수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네. 비율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외주로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결국에 따져보면 국산화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현대모비스가 20여 개 기업과 그리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좀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처럼 네. 현대차, 기아차가 그럼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뭐 LX세미콘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연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이제 넥스페리아라고 하는 중국이 원래는 인수를 했었던 차량용 네네. 반도체 기업인데 이 업체가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핵심 기술 유출로 우려로 인해서 다시 경영권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넥스페리아의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뭐 헤드라이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백밀러를 보든지 아니면 트렁크를 여는데도 뭐 여러 가지 전장화, 전동화 뭐 이런 쪽에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많은 전장화 부품들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미국에 관련돼서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NXP라든지 그리고 뭐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런 업체들이 일단 여전히 좀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일단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칩스앤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팹리스 주로 업체인데 이제 비디오 쪽 관련된 팹리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뭐 일본 차량용 반도체 쪽에 관련된 그런 IP를 공급을 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스마트폰에 비디오 IP를 공급을 했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동사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IP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동사에 대한 수익성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팹리스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해성 DS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리드 프레임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 점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DDR4에서 DDR5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실적이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부진했는데 올해 이제 초에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들어갔고 일단 회복이 본격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해성 DS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성 DS와 칩스앤 미디어 두 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탑픽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뭐 DB하이텍 한번 보시죠. DB하이텍, DB하이텍이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도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 DB하이텍의 이제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90%가 넘습니다. 원래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한 70에서 80%만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거의 이제 풀캐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90%를 공장 가동률을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계속 이 반도체 관련돼서도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충전, 로봇 관련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이제 실적 대비해봤을 때 PER이 뭐 1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하반기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PER이 10배 미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PER 10배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양산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차트가 뭐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55,000원에서 최근에는 한 65,000원 내외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박스권 중단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67,000원인데 한 59,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이제 박스권 상단이 65,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좀 돌파를 하면서 7만 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가격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DB하이텍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게 뭐 차량용 반도체든 D램이든 낸드든 지금 HBM이든 전부 다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4분기 포함해서 내년까지 실적 성장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주가가 PER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실적에 맞춰서 PER이 따라가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골라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또 내년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손찬희 팀장과 함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달 1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전 세계 65개국에서 2025 삼성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삼성 위크는 삼성닷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최대 규모 프로모션이다. 2019년 32개국에서 시작된 행사는 현재 2배로 확대됐으며 매출은 4배 이상 성장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혁신의 시작은 고객으로부터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실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제품 추천을 제공하고 구매 이력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개인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갤럭시 S25, QLED TV, 비스포크 AI 냉장고, 세탁 건조기 등 주요 제품이 할인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멤버십 포인트와 삼성 케어 플러스 등 고객 혜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글로벌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3,930포인트, 장중에 3,932.69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4,000포인트 이제 정말 코앞까지 왔고요. 지금 또 3,930포인트 넘어섰죠. 자, 코스닥도 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오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워낙 또 힘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은 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니까 시장을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매도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3천억 원 넘게 현물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하루 잠깐 쉬는 거였고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잘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뭐 흐뭇하시겠지만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거 나만 완전 소외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자세하게 종목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종목 레이더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박창윤 대표님이 골라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그렇죠. 나왔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지금 전력기기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도 어제 현대일렉트릭이 나오고 그저께 LS일렉트릭이 나왔고 맞아요. 실적도 지금 기대치 미스에도 뭐 또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던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사실 기대치를 좀 부합하지 못하는 네, 모습이 약간 나타났었고 미스했는데. 약간 미스했죠. 한 7% 정도 미스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한 7% 정도 상회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었지만 사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관세가 오히려 이제 수입업체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숫자로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ST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외사계 리포트를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200만 원까지 10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효성중공업이 2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딱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중심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전력 설비라도 가져가야 된다. 네. 딱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 이거였습니다. AI 인프라. 즉 기존에는 반도체 중심의 시장 흐름에서 최근에는 AI 인프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뿐만이 아니라요. 전선이나 그에 들어갈 수 있는 통신 인프라 그리고 ESS도 이제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2차 전지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ESS가 이르기까지 최근에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선두주자가 바로 ST 현대일렉트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숫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매출 9,954억, 전년비 탑라인이 무려 26%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2,471억, 전년비 51%. 그리고 컨센을 앞서 7%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드릴게요. 5% 상회하는 모습 자체가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특히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한 초고압 변압기 이런 수익성이 가세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지금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69억 불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29% 성장을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 3분기에 신규 수주 받았던 물량 네. 중에서 70% 정확하게는 71%에 달한 물량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대다수 한 70% 가까이가 북미 쪽 초고압 변압기 수주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1,440원 이 환율 이런 부분에 따른 또 이런 환율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서 그러게요. 이런 수출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수익성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력설비 대장이 LS일렉과 HD현대 일렉트릭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흐름을 보시면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가 급등하는 네.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살짝 윗꼬리가 다는 모습이지만 지금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초고압 변압기, 특수 변압기 중심으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 전략 제시를 해야겠죠. 네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 10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90만 원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 상 가격 보시게 되면 네. 한 10% 정도 손절 라인 가져가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런 흐름 자체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전력기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게 대세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AI 수혜와 관세에서도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수출주인데 또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수출이 실적도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해봤고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전력 쪽입니다. 일진전기도 최근에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전기 붙은 건 다 올라가요. 요즘. 그렇죠. 전기, 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가노이드 얘기 나왔을 때 네. 셀자가 붙어 있으면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인투셀 네. 이런 셀자 들어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전기, 전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전력 설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그로스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 안에서 키 맞추기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PER 기준으로 멀티플을 좀 26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현 시점 PER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의 28배 이렇게 상회하는 28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한 2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산일전기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 말씀드렸을 네. 때 한 18배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다시 급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20배 조금 20배 넘어가는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흐름이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4배에서 25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ER 자체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7배에서 18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0배 언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더 남아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이러한 변압기 쪽에서 중전기 부분에서 증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이런 일진전기 이름에서 전기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전선 쪽이 사실은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현 시점에 70%가 넘어갑니다. 중전기 부분은 현 시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20% 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순수한 표한 이런 초고압 변압기 업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받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시장의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가파르게 이런 중전기 부분에서 이런 증산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키 맞추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우리가 중반 이후 넘어가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HVDC. 그러니까 DC는 네네. 직류인데 하이볼티지 이런 고전압 직류 쪽이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점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심 참여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일진전기 또한 이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 네. 키 맞추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유한타에서 추정하는 26년 실적은 영업이익 1,976억으로 36% 정도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 동부전력청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이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쪽 매출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20% 좀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네네. 30% 이상, 그러니까 수주 잔고로 보면 절반 이상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년 실적으로서 증명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현 시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한 66,000원, 26년 PER 한 25배까지 기존에 뭐 승부에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도록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중장기로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에서 한 10% 정도 이제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요즘 전력기기가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이번 주였죠. ETF도 나왔어요. 맞아요. 아시죠?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해가지고 전력기기 뭐 탑 그 세 개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던데 뭐 여기에 일진전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전력 쪽 종목을 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조선주도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오프닝에 앵커 브리핑하면서 CLSA에서 우리나라 빅4 조선사 목표가를 전부 다 높였더라고요. 네. 지금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가들을 제시하면서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에 조선주들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들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또 실적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 가져온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노이즈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네네. 최근에 이런 조선주나 자동차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면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풀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벌써 이제 한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까지 지금 일정이 공개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 국면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런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협상안이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부분,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조선업 그리고 미 군함 MRO 여기에 더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 하면 역시 LNG 쪽 그쵸? 이쪽을 강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LNG 프로젝트의 관련 얘기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올 때마다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주 흐름을 보시면요. HD그룹주, HD현대그룹주가 다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너무 포착이 좋아요. 되었죠. HD 현대 쪽이. 그렇죠. 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뭐 마린솔루션 할 거 없이 일렉트릭, 네. 그리고 엔진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전력 설비 쪽에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한 축에서는 HD현대의 중공업이 이렇게 신고가 가니까 하나오션이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그쵸,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럼 빅3 중에서 남아있는 삼성중공업의 이런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키 맞추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좀 관망 의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시장가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익절, 손절 라인 좀 높여가면서 5일선 중심으로 트레이딩 바이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좀 관망 의견 이런 부분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5일선 조정이 나오게 되면 관망을 하면서 5일선 중심으로 치고받는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나왔고 삼성중공업도 또 MRO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됐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또 저희가 지켜보면서 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방산주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이 뭐 이번 주에도 잘 갔죠. 네. 결국에는 뭐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정세를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현대 로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뭐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갔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쟁이 종식이 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 지구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공세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10일 만에 네.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불화가 다시 한번 싹 트는 모습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무산이 되는 그렇죠. 모습이 이번에 에이펙에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현대로템 주목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번에 폴란드 2차 계약 8.9조 원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뭐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이거 세계 사업부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방산인 디펜스 솔루션인데 여기의 수주 잔고가 기존에 4조에서 5조 정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8.9조 원이 붙었죠. 네.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더 있습니다. 왜? 이제 폴란드 2차에서 이라크 쪽이 대략 9조 원, 그리고 루마니아 이 부분도 11조 원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라크 쪽이 연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조정 나오면 분명히 매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병을 띄우자는 측면에서 현재가 매수 의견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6년 PER 30배까지 좀 바라보면서 29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변동성 감안해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코스피도 파죽지세고 현대 로템도 쉬어가지만 오히려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진짜 볼게요. 네네. 간단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공개 종목 뭔지 공개를 해주시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뭐 오늘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잘 가고 있지만 오늘 또 유가가 올랐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어쨌든 유가와 2차 전지를 동시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회사 SK온도 있기 때문에 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가가 5%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 SK온에 이런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독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못 오른 니은오리 새끼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 시점에서 뭐 현재가 부분에서 이런 부분 대응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 연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익절, 손절 높여가면서 5일선 부분에서 계속 트레이딩 바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심플하게 21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 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또 함께 동참을 하는 상승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5가지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계속 신고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